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깡스토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오픈합니다. 와, 네, 저희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전 더덕이고요. 김PD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깡스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텐션은 끝날 때 좀 올라갑니다. 네. 깡스토리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 이 자체도 깡스토리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어요. 갑자기 깡소주가 생각나니까. 네. 그래서 무엇을 해주실지가 사실 기대가 됐었거든요. 깡스토리라는 것만 알고 그 안에 스토리는 뭘까? 네, 오늘 뭘까요? 오늘은 이제 제가 자기소개했던 무드를 이어가서 네. 역사 영화나 실화 기반 영화를 여러분께 좀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 딱 제 진짜.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김PD님 좋으시겠다. 듣고 보러 가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영화일까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건데 저도 세계사 시간에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영화예요. 근데 상당히 재밌어서 들고 와봤고요. 제목은 불을 찾아서인데 원제는 독일어라서 제가 읽을 수 없는 관계로 독일 영화예요? 네. 독일에서 만든 역시 영화구나. 독특해. 네. 그래서 불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안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1981년도 작인데 전체 간단한 줄거리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선사시대에 살았던 다양한 인류의 생활상을 다룬 영화이고요. 조금 더 풀어보자면 같은 부족에 살고 있던 세 명의 원시인이 부족을 위해서 사용할 불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인데 그래서 그 속에서 다른 부족 또는 인류와 교류를 하면서 문화가 서로 어떻게 전수가 되고 발전이 되는지를 불과 불을 사용하는 원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재밌겠다. 네. 김PD님 취향 저격인데? 딱 취향인데요? 또 여기서 조금 관람 포인트가 네. 배우분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헬보이 영화로 유명한 론 펄먼 님이 이 작품에 출연하세요? 새 원시인 중에 한 명이세요. 그래서 초창기 작품으로 조금 재밌게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유명해지기 전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감독분도 약간 특이할 만한데요. 원래는 프랑스 CF 감독 출신이셨다가 CF? 네. 되게 감각적이시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신기한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셨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신기한 이력이 군인으로서 카메룬에서 복무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아프리카의 자연에 매료가 돼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 자연을 활용해서 탄생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저한테는 약간 심쿵 포인트로 다가왔던 게 아프리카 하면 흔히 현생 인류의 최초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루시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일맥상통하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심쿵 포인트라고 들고 와봤습니다. 참 독특한 데서 심쿵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갈못인데다가 인류의 기원을 잘 몰라가지고 이런 것에서 뭔가 반짝 와 이거 너무 재밌겠다 이런 게 불꽃이 튀고 이거를 이렇게 계속 몇 번을 보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근데 사실 그 전까지만 볼 때는 약간 전체적인 새로운 영상미다. 새로운 작품이다라는 그런 재미로 저도 좀 많이 봤는데 네.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탐독을 해보니까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영화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네. 세부 줄거리를 먼저 좀 소개를 해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의 장엄한 협곡이 먼저 비춰지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한 포인트로 이동을 하면 갑자기 반짝하는 불빛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빛을 한참 조명을 해주다가
주인공 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들은 불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또 동굴에서 같이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던 중에 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을 노리던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불을 만들다기보다는 화산이라든지 벼락 같은 걸 통해서 생성된 불씨를 모아다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 동물들은 피해줄 수 있어도 또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 일이 반복이 됐었어요. 인류 역사는 늘 똑같군요. 네. 저런. 나한테 없는 거 가지고 오자. 어. 약간 그렇게 해서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주인공 부족이 더 도구 활용은 뛰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침략한 부족은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털이 유인원처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 윤곽도 현생 인류보다는 약간 골격이 눈썹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런 디테일한 묘사까지. 네. 그래서 또 근데 또 완전 유인원이다라는 네 그건 아닌 게 양동 작전을 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밖에서도 공격을 했다가 동굴 밖으로 도망 나오려는 사람들을 위에서 돌을 떨어뜨려서 막 다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랩터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맞죠. 주라기 공원에서. 네. 그래서 만약 유인원이 진화하지 않았으면 랩터가 진화했을 거라는 설도 어딘가에서 받긴 했었거든요. 네네. 우스갯소리 같은 설이긴 했는데. 네네.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이들이 침략을 당해서 조금 피해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데 불을 뺏긴 상태니까 처음에는 야생동물한테서 보호를 받다가 이제는 야생동물한테도 엄청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불을 지키던 지킴이하고 다시 재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불씨를 살려가지고 도망을 나왔던 거예요, 지킴이가. 그래서 이들이 엄청 기뻐서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인 게 옛날에 그 제5 대멸종인가요? 그 공룡들이 멸종하고 나서 지구 기온이 확 낮아졌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 불씨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씨를 지켜내야 되는데 결국 지키지 못하고 꺼져버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남았던 부족도 한 명씩 추위랑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쓰러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한 족장님이 딱 나와가지고 알 수 없는 언어로 막 짤막하게 약간 우가우가보다는 조금 뛰어난 언어를 구사하면서 남자 3명을 차출을 해요. 그래서 이 3명을 저는 이제 말하기 쉽게 불원정대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반지원정대. 네. 그래서 이 원정대가 이제 다시 길을 떠나는데요. 처음에는 사자한테 막 쫓기기도 해요. 그래서 피해서 나뭇가지, 진짜 앙상한 나뭇가지거든요. 그 3명이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거기서 나뭇잎 먹으면서 막 버티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러다 한 명이 떨어져. 확 하고 떨어졌는데 너무 놀라죠. 그런데 보니까 다행히도 사자가 포기하고 도망을 간 거죠. 끈기가 없는 사자였군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생존을 해서 계속 여정을 이어가다가 저 멀리서 연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막 기뻐가지고 그쪽을 가가지고 제가 있는 걸 보고 몇 명은 막 뒹굴기도 하고 한 명은 막 산을 향해서 엄청 종교적으로 막 절을 올리기도 하고 기쁨에 겨워 있는데 이렇게 뒹굴다가 뭔가를 발견을 해요. 딱 들었는데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뭘까요? 보통 불이면 다이아몬드? 뭔가를 데우거나 네네네. 다이아몬드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데우거나 아니면 고기 같은 걸 익혀먹는 데 네네.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뼈가 사람의 얼굴뼈가 두둥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을 구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 종족이 식인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인종과 싸움이 두려워서 무서워는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구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부족들이 다 죽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싸우러 갑니다. 근데 이들이 도구 사용도 좀 할 줄 알고 그래도 지적 능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명을 이제 별명을 붙일 건데 한 명은 약간 지적으로
통솔하는 사람을 대장이라고 할 거고요. 네. 약간 분위기 메이커 같이 좀 감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센스쟁이라고 하고, 그리고 조금 멘탈이 약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항상 뭔가 의식을 하고 두려움에도 잘 떠는 사람을 제가 앞으로는 쿠쿠다스 멘탈을 가진 쿠쿠다스라고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센스쟁이랑 쿠쿠다스가 양동작전을 벌이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 식인종 부족이 엄청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따라가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틈을 타서 이제 대장이 적진의 한가운데로 침투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나간 줄 알았는데 거기도 부족장이랑 뭐라고 할까요? 부족장의 오른팔인 마동석 같은 원시인이 근육질. 네. 하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싸우다가 대장이 우여곡절 끝에 성공은 해요. 이겨냅니다. 근데 영 좋지 못한 곳을 다쳐버려요. 이 대장이 남자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죠? 번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영 좋지 못한 곳을 다쳐버린 거예요. 저런. 네, 큰 걸 내줬으니 큰 걸 또 얻어야겠죠. 불씨가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쿠쿠다스 센스쟁이랑 다시 합류를 해서 그 불씨를 가지고 다시 이동을 해요. 근데 뒤에서 좀 수상한 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휙 하고 돌아봤더니 그 식인종 부족한테 먹이로 잡혀있던 한 여성이 그 혼란을 틈타서 탈출을 했고 보호를 요청하려고 슬금슬금 거리를 두면서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분도 생긴 게 좀 많이 달라요. 전체적으로 약간 푸른빛을 띠는데 피부가 푸른빛인 것 같진 않고 뭔가를 바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약간의 문신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앞으로 아바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바타 분이 처음에는 보호를 요청하는데 당연히 낯설고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요. 거절을 해요. 막 악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쫓아버리고 하는데 끈질기게 쫓아오면서 아까 영 좋지 못한 곳을 다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약간 비껴나갔나 봐요. 그래서 약초를 쓸 줄 아니까 약초를 막 지디겨가지고 대장한테 받쳐줘요. 그리고 불씨가 너무 작은데 이거를 크게 엄청 키워주는 거죠. 오, 능력자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데리고 다니면 좋겠는걸 이라는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명의 불원정대죠. 불원정대가 구성이 돼가지고 다시 여정을 떠나는데 이제 부족들한테 돌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아바타 분이 저쪽을 막 가리키면서 엄청 해처롭게 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아하니 내 부족이 저기 있다. 나 좀 저기 데려가 달라 하는데 이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는데요. 목적지향적인. 맞아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식인종 부대가 그렇게 한 번으로 없어지면 서운하잖아요. 그쵸. 이들을 쫓아온 거죠. 아. 그래서 쫓아와서 불을 다시 탄환하고 자기들의 복수를 이루려고 하는데 진짜 가쁜 매머드 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겁을 내요. 매머드 너무 크잖아요. 저희가 코끼리 봐도 큰데 막 엄청 상아도 더 날렵하고 그랬던 존재였으니까. 근데 우리 대장은 지적 능력이 조금 있고 또 옛날이다 보니까 그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서 약간 숭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이렇게 들고 조심조심 자세를 낮춰서 매머드들한테 다가가요. 그러니까 매머드가 처음에는 얘가 뭔가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 풀을 집어서 먹어요. 꼭 주라기 공원 원에서도 그 나오잖아요. 초식 공룡한테 이렇게 풀 주는 장면. 약간 그런 장면처럼 나오고 매머드들이 얘네들한테는 이제 그게 풀렸어요. 뭐라고 하죠? 경계심이 풀렸어요. 근데 저쪽에 호전적인 식인종 부대는 그걸 보고서 막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매머드들이 화가 나서 걔네들이 쫓아가는구나. 쫓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평안을 얻고 이동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들은 종족 방식이 중요하잖아요. 진짜 갑자기 그럴 장소와 때가 아닌데 센스쟁이가 아바타에게 시도를 합니다. 근데 아바타가 너무 황당하니까 그
대장한테 도망을 가서 쟤 이상하다 도와달라 약간 이래요. 그랬더니 대장이 도와줘요. 그래서 너무 좋은 대장이다 하고 있었는데 웬걸 대장이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저런. 근데 아바타가 그러고 나서 약간 대장을 보는 눈이 약간 네, 오묘하게 변합니다. 약간의 기류를 느낀 것 같아요. 혹시 러브 스토리인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류를 약간 느끼고 나서 이동을 하다가 이제 아바타가 부족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자기는. 그치. 근데 이동하는 철새 무리를 딱 보더니 가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었나 봐요. 낮잠을 자던 중에 몰래 빠져나가서 혼자 이동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대장이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저 여인과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가버리니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서는 홧김에 다시 3명이서 부족으로 이동을 하는데 못 잊겠는 거죠. 자꾸 걸음이 느려지고 뒤를 쳐다봐요. 그러더니 2명을 남겨두고 원래 낮잠을 잤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진짜 전 거기서 심쿵을 했던 게 그 여인이 아바타가 누워있던 풀에 누워서 막 시련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뒹굴거리고 풀내음을 맞고 막 그래요. 진짜 러브 스토리다.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벌떡 일어난 줄 알았는데 웬걸 아바타 분이 갔던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코코타스랑 센수쟁이는 어이가 없잖아요. 주변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처갓집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대릴사위가 있고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다른 부족의 아바타의 부족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설정이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다가 어떤 버려진 움막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대장이 대장이니까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너무 뛰어난 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은 지적 능력이 있어서 딱 봐도 이거는 뛰어난 거다라는 감을 잡은 표정을 딱 지어요. 그리고서 2명한테는 이곳을 지킬 것을 명령을 했는지 2명은 남겨지고 혼자 이동을 하는데 늪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족이 뛰어나니까 주변에 물을 두고서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해자를 만들어놨던 거구나. 그래서 그 늪에 빠지는데 얘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대장이. 그랬더니 그 아바타 부족이 오는데 이 부족은 막 이거 빠졌다고 재밌다고 하면서 단체로 둘러싸서 막 놀리고 투척 무기 같은 것도 있어요. 다른 부족들은 무기를 쓸 때 들고 때리기 이 정도로밖에 못했는데 투척을 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리고 다치지는 않게 한 상태로 다시 데려갑니다. 자기들 부족으로. 그러고선 이제 온갖 부족민을 다 모아서 또 놀려요. 원시인 왔다고. 네. 그러면서 막 놀리다가 상태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게 약간 처음에는 식인종인가 얘네도 싶었거든요. 근데 웬걸 좀 우수한 종자라는 확인을 한 건가 봐요. 먹이를 제공하더니 갑자기 밤에 줄지어서 누가 들어오는데 옛날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처럼 엄청나게 풍만하게 생긴 여성분들이 줄지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종자니까 오늘 힘을 써야 되니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써라. 와. 그 계략이었던 거죠. 이 아바타 부족은. 우리의 자손을 남겨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맞아요. 그 장면에서 옛날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목록을 봤을 때도 약간 그거 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좀 보다가 실패했어요. 너무 길기는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동할 때 만났던 부족이 약간 고립돼 있는 부족이면 그렇게 여행자들을 자기의 부인하고도 동침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종 다양성, 형질 다양성을 유지를 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아무래도 종족들이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발전이 생긴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그렇게 밤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원래 아바타 여성이 너무 서글픈 표정으로 움막 밖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몰래 와서 옆에 팔베개를 하려고 누워요. 네, 족장님이 바로 불같이 화내면서 내쫓아버립니다. 왜냐면 아바타는 너무 얄쌍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번식하는 데는 너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이 부족민이 자기들한테 좋은 걸 제공을 했잖아요. 우수한 그런 형질을. 그러니까 보답을 하기 위해서 어느 동굴로 데려가는데요. 그 동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이들은 자연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을 만들기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진화한 종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원시인 대장은 원래 감정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중간에 아바타가 웃긴 장면을 보고 막 웃었을 때도 저 웃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저게 뭐지? 하면서 쳐다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막 눈물을 흘렸다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가 온갖 표정을 지어내면서 배우가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그 불을 만드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이제 이 부족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뼈를 묻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똑같이 아바타 이렇게, 분장하고? 네, 분장을 하고 약간 술 같은 거에 취했는지 약간 해롱 이런 표정도 보여줘요. 근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또 부족민들이 모여가지고 누굴 놀리고 있어요. 대장이랑 똑같은 코스를 밟고 쿠코다스와 센스쟁이가 잡혀온 거였어요. 그래서 막 놀림을 당하는데 대장이 이제 그 감정까지 어떻게 깨닫게 됐나 봐요. 같이 막 이러고 가리키면서 놀려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쿠쿠다스랑 센스쟁이가 부족으로 돌아가기도 해야겠고 놀림당한 것도 억울하니까 냅다 뒤통수를 확 쳐서 기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고서는 질질질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 분이 계속 주위를 맴돌면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같이 또 합류를 해서 결국에는 이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비가 와서 동굴에 잠깐 피신을 하는데 그때도 다시 한번 아바타와 대장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장면을 보여줄 때 진짜 동물적인 사랑? 그래서 자세 자체도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자세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는 자세가 새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기존에는 번식을 위한 행위였다면 이제 일부 일처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점점 깨달아진다라는 부분까지 보여주거든요. 진짜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쿠쿠다스와 센스쟁이가 쳐다보다가 센스쟁이가 쿠쿠다스한테 약간 질척여요. 나도 그냥 좀 안아줘라 하면서 허벅지를 이렇게 딱 그냥 잡는데 냅다 던져집니다. 둘 다 남자기도 했고 친구 사이인데 뭐 이렇게 스킨십을 하냐. 네. 딱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평화롭게 이제 이동을 하던 중에 또 다른 부족이 불을 보고 또 탈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중간에 곰도 만나기도 했어서 센스쟁이가 아니죠. 쿠쿠다스가 겁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연물에 숭배를 하는 아이인데 곰한테도 두려워하다가 당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부족들이 침범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그냥 불 배웠다는 거 자기만 알고 있지만 자기 피울 수 있으니까 그냥 불을 저기 돌에다가 올려놔요. 너네가 이걸 가져가라. 하고서 피해주는데 그런데도 호전적으로 계속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바타분은 투척 무기를 사용할 줄 알죠? 대장도 이제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물건을 창을 던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프리카나 그런 아마존 부족들이 보면 어떤 받칠만한 것에다가 얇고 긴 창을 올려두고 그거를 바람을 불거나 이렇게 싹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던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맞아. 그거를 활용해서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다시 그 불을 그대로 가지고 부족들에게 드디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불을 들고 가니까 이제 원래 불 지킴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다가 물에 빠져버려요. 불이 꺼져버려요. 저런. 지금 만났는데. 정말. 그래서 지킴이가 진짜 주랭랑을 치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두려워할 수 없는 표정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대장이
말수가 적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장연설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의 기분 탓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이런 여정을 거치고 불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보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탁 앉아가지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아바타가 와서 도와주고 결국 불이 진짜 지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민이 놀랍잖아요. 대장이 보였던 표정 하나하나를 모든 부족이 각각 다른 표정으로 짓는 걸 보여주면서 그날 밤에는 이제 캠프파이어 파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고기도 먹고 이제 센스쟁이는 센스가 좋잖아요. 입담이 좋으니까 무용담을 또 막 털어놓고 있어요. 다들 둘러앉아서 그 얘기도 듣고요. 좀 떨어진 절벽에서는 이제 아바타랑 대장이 달을 보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가 벌써 배가 불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만지기도 하면서 서로 눈빛 교류를 하고 마지막 장면은 첫 장면과 동일하게 점점 멀어지는 협곡 속 불을 비춰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배우들 연기하기 힘들었겠는데. 네. 그러게 표정으로 다 해야 되고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게 깡스토리님의 이 그 스토리 연결이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빠져들었어요. 괜찮았나요? 너무 이야기꾼이세요. 재밌었어요. 네. 첫 도전이라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왔는데 완전 다행이에요. 재밌었어요. 네.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 네. 이런 영화를 가지고 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놀라워서. 이름도 다 붙이시고 당연히 이름이 없었을 테니까. 네, 저도 자료조사를 하면서 봤는데 나름 이름들이 다 있는 캐릭터였어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부족들한테도 이름이 다 있었는데요. 그 부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를 드리자면 각각의 인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인공 부족의 부를 찾기 위해서 좀 더 뭐라고 하죠? 유인원과 가까웠던 부족이 네네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족이 도구 사용이나 지능은 떨어져도 불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찾으러 왔겠죠? 그러니까 최초로 불을 사용했던 인류, 호모 에렉투스로 비견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쿠쿠다스 대장 센스쟁이가 속해 있던 부족 같은 경우에는 불도 사용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도구 사용도 꽤 뛰어나요. 그리고 지적인 능력도 있는 것을 보니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특히 네안데르탈인이다라고 좀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뛰어났던 아바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생 인류와 가장 가까운 호모 사피엔스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 있지는 않으세요? 어떤? 저희가 보통 배울 때는 인류 개통도에서 네. 하나씩 순서대로 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배워왔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교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영화적 허구적 상상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1981년 당시에는 주류가 인류 개통도에 따라서 서로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네, 그렇게 됐었는데 웬걸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고고학적 발견이 점점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서로 같이 존재했던 시기들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보면은 DNA 유전자에도 저희 유전자에도 그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유전자가 남아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허구적 상상을 했지만 이 분이 많은 인류학자나 언어학자들하고 고증을 많이 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기반한 사상을 하신 거죠.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해서 이랬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단선적으로만 갔겠느냐라는 생각에 착안을 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화를 볼 때 가장 놀라운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맞아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이 지금 깡스토리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에 무관심했었으니까 모르다가 그 워싱턴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가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책
그 뭐죠? 저기 유발하라의 책이나 이런 네네. 총균세인가? 이런 거 보면서 이랬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좀 다양성이 한꺼번에 없어지고 갑자기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기를 두고 교류가 이루어진다. 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새로웠던 게 저희가 배우면 종족들 간의 특성이 다 있잖아요. 네. 에렉투스는 이런 특성만 있었고 사피엔스는 이런 특성만 있었어 라고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캐릭터에 이름을 붙인 이유도 그거였는데요. 대장은 지적 능력이 좀 뛰어나고 두뇌 회전이 빨랐어요. 근데 센스쟁이는 영화를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 후각이 예민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표정을 지으면 내가 모르는 표정과 감정이어도 따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감정이나 감각에 예민한 성격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쿠쿠다스 같은 경우에는 겁이 많은데 그 겁이 원시 신앙, 토테미즘, 애니미즘에 기반해서 저 산에도 신령이 있고 이 곰에도 신령이 있고 돈에도 신령이 있으니까 뭔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나한테 떨어지는 무언가의 행위인가? 하면서 놀라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잘 무서워하고 했던 건데 그걸 보면 약간 영적인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 캐릭터?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종교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화가 돼 있는 거를 이 영화에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 다 한뭉태기가 아니다. 네. 그 안에서도 개별적인 게 있다. 맞아,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종족 간의 문화 교류도 보여주지만 그 부를 다루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는 같은 부족 안에서도 성격이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토기를 만들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각화, 암각화를 그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게 분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였고요. 또 여기서도 또 한 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그 고유의 성격만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MBTI를 볼 때 저는 인프제라고 하면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사실. 그런 성격만 가지고 있다는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면 그런 캐릭터성이 각각 두드러지지만 서로 어쩔 때는 얘가 좀 더 놀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 친구가 더 지능적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인류가 진화할 때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진화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까지 올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오는 미래를 이들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 사랑이란 감정이 변화하는 것도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 같고. 네. 그러게요. 그래서 참 많은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다고요? 네, 영화 자체는 세계사 시간에 봤는데 이런 내용은 선생님도 크게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영화만 왜냐면, 보여주셨구나. 네, 그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고 약간 넘어가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저도 소개를 하고자 찾아보니까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를 그 자료로 써주신 선생님도 감사하고 그걸 기억해서 또 이렇게 소중하게 재미있게 가져오신 깡스토리님도 네, 감사하네요. 깡스토리님을 그래서 역사의 길로 접어들게 만든. 그러네. 네네. 고고학을 더 좋아하시는. 원래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고고학을 마냥 좋아하기만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크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고학보다는 역사학도로 길을 돌리게 됐는데 그래도 이런 영화는 보면은 계속 재밌고 그런 호기심을 좀 자극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재밌네요. 생각해볼 거리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개인마다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기들도 너무 잘하시고 생각보다 조금 재기발랄한 효과음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종족들 간의 언어가 미묘하게 달라요. 아까 호모 에렉투스 쪽은 거의 우가우가랑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사피엔스 쪽으로 가면
같은 단어의 반복이 많기는 하나 의사소통을 서로 이해하기는 해요. 그걸 말했을 때. 그리고 어쨌든 짧게나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피엔스 쪽으로 가면 대부분의 부족이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말을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통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의 차이점 같은 거를 발견하시는 재미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흥미로웠던 게 중간에 고기 같은 걸 구워 먹을 때 남자들이 고기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여자 한 분이 거기서 나도 줘 라는 듯하게 조금 톤이 높으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분이 내 거니까 그 여자분을 밀쳐요. 근데 그럼에도 그 여자는 나도 좀 줘라 하면서 계속 오거든요. 그걸 봤을 때 아마 이 주인공 세 부족이 예전에는 여성이 더 부족을 이끌었었는데 이제는 남성이 무기를 들고 싸우고 고기를 취해오면서 남성 쪽으로 힘이 기우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좀 감정 역사 포인트 같은 거를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봐야겠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역사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맞아.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아닌 상태에서 보면 그냥 뭐야. 원시인이네. 그렇지. 그랬을 것 같아. 이 설명 듣고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오늘 재밌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영화는 영화 하신다 그래서 뭘까 했는데 상상 초월입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 뭘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기대하면서 네. 네, 여기서 오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